Diplomatic activitie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on high gear this week as President Yoon Suk-yeol is on a state visit to the U.S. The first visit of this kind of a Korean leader to the U.S. in 12 years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이번 미국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명실상부한 첨단 기술 동맹임을 재확인하고 기업인들께서도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The private sector on both sides play a crucial role in strengthening the economic, diplomatic, and cultural ties. Established in 1963, the Seoul-based Korea-America Association is a civilian group whose purpose is to support such efforts. To talk about this role as well as the current state and the future of the bilateral relationship, our globalist this week is Association Chairman Choi Jung-young, Korea's former Minister of Knowledge Economy. 오늘 한미협회 최재경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Chairman Choi.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미국 정상들이 벌써 사실은 만남이 몇 번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이거의 상징적인 측면이 뭐가 있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국빈 방문, 그러니까 스테이트 비지트죠. 스테이트 비짓.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1년에 그 한도가 있습니다. 모든 그 정상을 스테이트 비짓하는 건 아니고요. 격이 굉장히 높은 방문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 한미 FTA 보안 협상하고 할 때 그 완성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국빈 방문을 하고 이제 12년 만에 처음 있는. 회장님 그때 같이 예, 그렇습니다. 가셨다면서요? 저도 그때 장관이랑 같이 승해서 갔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뭐 스테이트 비지트라고 하면 통상 이제 뭐 중요한 협상이 타결됐다든가 또는 조약을 타결했다든가 지금 한미 동맹 70주년 아니겠습니까? 1953년에 이제 한미 동맹이 사인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하셨습니다. 1954년에. 그러니까 이게 국빈 방문을 이렇게 여러 차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 상원 의원하고 하원 의원들이 와서 이제 윤 대통령께 직접 양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걸 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1954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 이후에는 아마 처음 있는 격식을 갖춘 그 연설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방문의 격은 아주 높다. 그런 의미 있는 방문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70주년이라는 네. 축하의 의미도 있으니까 한국이나 미국에서의 서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도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 동맹이 그 정권에 따라서 그 어떤 그 강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차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는 그런 이제 연합 훈련, 특히 그 야외 기동 훈련도 같이 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상당히 동맹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번 70주년에 방문하는 것이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분야에서 뭐 경제 분야라든가 무역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이 있다면 뭐 더 좋겠지만 저는 이 70주년을 맞이해서 양국 간의 이 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그 동맹을 공고히 한다고 하면은 그게 그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양국의 관계, 네. 지금 그 현재 관계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게 되나요? 저는 이제 이 한미 양국 동맹 관계 또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권의 색채에 따라서 약간 그 근원이 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한미 동맹은 국민의 인식 수준이나 또는 정부의 어떤 관점이나 모두 이제는 아주 정상적인 관계다. 그래서 혈맹으로서 그 보통 그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언 클레드 알라이언스라고 네네. 그런 상태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철통 같은 동맹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역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뭔가 우리가 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언론의 시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에서도 나오는 그런 당연히 건가요? 언급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미국이 지금 공급망, 세계 공급망,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고도 뭐 표현하지만 미국의 어떤 패권이라고 해도 좋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IRA라든지 CSA라든지 그 여러 가지 법을 만들었는데 그러한 법들이 아쉽게도 이제 한국의 그 기업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예외적인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exceptional treatment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예외적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 법이 한국과 미국 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니고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 국가들까지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제관계의 그 역학관계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과실을 얻어내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예외적인 대접을 받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혹시 못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외교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네. 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에 많은 배경이 미국이 일단은 중국을 생각을 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좀 재배치를 하려고 네. 하는 미국의 노력에서 나오는 변화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공급망 재편의 그 배경이 결국 미국하고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위협을 느낀다고 할까요? 꼭 뭐 군사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더 큰 경제가 되고 경제 능력이나 산업 능력은 결국 국방력하고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 공급망을 바꾼다는 얘기는 결국 중국을 그 공급망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를 둠으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을 좀 속도 조절하겠다. 그래서 그 중국의 경제가 지나치게 큰 것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러한 그림 속에서 어떤 기동 공간을 찾아내고 잘 대응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한마디로 그 하드 타임이죠. 굉장히 어려운 그 시간을 한국이 접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기존의 다른 정상회담에 나오는 주제보다는 점점 경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에 논의해야 될 순위가 자꾸 올라가고 네. 그런 거를 한국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의 반면이 이제 한국한테는 아직도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철통 같은 동맹을 가진 미국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또 놓치어서는 또 안 된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하드 타임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무역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고 중국, 있고 대중국이요. 예. 그동안에 그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타격이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왜 서양 속담에 달걀을 갖다가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다 네, 전부 네, 넣지 네, 말라 네. 그러지 않습니까? 네. Don't put your eggs in one 예, in basket. one 네, basket. 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볼 때 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낮춰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한국과 중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 한국에서 중간재하고 부품을 가져다가 중국에서 조립해서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결국은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 부품을 개발할 것이고 중간재를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이제 줄어들고 하는 것이 저는 뭐 한국이나 중국이 서로를 멀리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디커플링, 그러니까 한국이 중국을 떠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저는 이거를 디리스킹, de-risking. 위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줄여나가는 과정이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이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고 de-risking, 우리의 리스크들을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 줄여야 이 된다는 과정에서. 것이 다만 이제 이게 너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좀 점진적으로 한국 경제가 흡수 가능한 정도의 범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미국이 이 한국에 어떤 숨쉴 공간을 주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얘기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 사실은 논의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정상회담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미협회 회장님뿐이 아니라 뭐 회장님의 그 과거의 정부 시절이나 미국에서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계시면서 미국을 많이 연구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시고 기회가 많으셨는데 그때 쓰신 책 중에 하나 제목이 참 특이했었어요.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어떤 의미로 쓰셨나요? 그 책은? 이제 그걸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와싱턴에서 한국을 별로 뭐 이렇게 신경 안 쓴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와싱턴에 한국의 존재가 없다. 네. 코리안 프레젠스인 와싱턴 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후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언제나 변함없이 한국을 아주 중요한 동맹국으로 혈맹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한국 경제가 이제는 그 뭘로 보나 세계 10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그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 또 많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국가로 이렇게 존중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워싱턴에서 과연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워싱턴에 좀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이 좀 더 그 코리안 프레젠스 인 워싱턴을 네. 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네. 말의 핵심은. 그래서 좀 더 그 한국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미국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것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이 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중국이나 일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이 펀딩을 받고 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의 어떤 이슈가 간에 이익이 부딪히는 이슈가 있을 때 저쪽은 중국 쪽 목소리 많이 나오고 일본 쪽 목소리 많이 나오는데 한국 쪽 목소리는 안 나오면 그게 결국 결론이 한국한테 불리하게 가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포인트는 뭐냐면 와싱턴에서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와싱턴 안에 코리안 프레젠스인 워싱턴이 너무 부족하다. 네. 그걸 늘려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일반인들 그냥 정책 말고 일반인들이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복잡한 것 같긴 해요. 이제 정말 한미 동맹이 시작한 한국 전쟁 이후에야 미국이 하나의 세이비어 구원자였고 우리의 굉장히 지지자고 그러긴 했었지만 우리 역사에서 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많아가지고 오늘날의 한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은 어떤 미국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념 스펙트럼에 따라서 굉장히 그 미국이라는 존재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협회장으로서 이 한미 동맹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이슈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민족을 둘러싼 환경을 보면 뭐 인구가 우리 20배가 넘죠. 거의 한 30배 되는 네, 네. 남북 한합하면 한 20배고 네, 네. 20배가 넘는 중국, 또 남북 한합한 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일본, 경제력은 뭐 5배죠. 그다음에 또 러시아, 거대한 또 대구 러시아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한국 사람들 또 한국 민족이 어떤 자존을 지키려면은 어떤 지역 갈등에서 그 힘이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그 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그 한민족이 이 어려운 여건에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어떤 동맹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지오폴리티컬 밸런스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한미동맹이다. 물론 우리 혼자의 힘으로 뭐 다 그 걷어낼 수 있고 다 조절할 수 있으면 좋죠. 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 한미동맹의 그 어떤 그 현실적 가치, 그러니까 이념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떠나서 그 현실적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현실적 가치를 생각해 보면요, 회장님 오늘의 한미 동맹, 앞으로의 미래 한미 동맹은 어떤 식으로 이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처음에 이제 그 안보 동맹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유를 지킨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밸류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이제 가치 동맹이 이제 된 거죠. 한국하고 미국이 둘 다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크로싱 포인트죠. 두 국가 간에 어떤 교차점이고 그래서 이제 가치 동맹이 합의죠.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경제 산업 동맹.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그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위 물건을 만드는 제조 능력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네. 소위 말해서 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러죠. 어떤 공정 관리, 가장 이 코스트가 낮게 하는 그런 효율적인 공정 관리의 월드 챔피언이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그 고급 기술하고 한국의 그 제조 능력이 결합해서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더더구나 이 자유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그렇죠. 국가들이니까요. 그래서 경제 산업 동맹이 되고 이제 이게 더 발전해서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과학 기술 동맹으로 지금 가는 거죠. 반도체 분야라든지 배터리 분야라든지 또는 바이오 케미컬 같은 분야에서 지금 이제 공동 뭐 연구도 R&D도 같이 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G8 간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뭐 그런 그죠. 거죠. 예. 마지막으로요, 회장님. 한미협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미협회가 하는 역할, 해야 될 역할, 앞으로 하실 역할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유라는 가치가 아까 그 한미동맹의 그 핵심 교차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우리 그 한미협회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외교 안보. 그래서 이번엔 6월 22일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 관해서 3자 안보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9월 7일 이제 하반기죠. 그때는 한미 산업 협력을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학 기간 중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그 아메리카 클래스를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바로 알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그야말로 단순한 동업 국가에서 불과 한 10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산업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자유, 개인의 자유, 기업하는 자유가 보장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그 미국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또 지금 정치제도, 경제, 또 국제관계, 특히 한미동맹의 가치 이런 거를 이제 하는 클래스를 여는데 그거는 그 미국 대사관하고 또 한미연합사령부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그 한미동맹에 기여한 분한테 상을 줍니다. 프렌드십 어워드라고 해갖고 또 연말 파티를 하면서 이제 시상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중요한 한미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도맡아서 도맡는 건 아니고요. 근데 뭐 여러 열심히.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네. 한미협회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 좀 포커스를 더 둬서 자유를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이제 더 발전시키는 쪽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아지실 것 같긴 하네요. 오늘 마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And that's it for me. Next week, I'll be back with another globalist who is putting Korea on the map. Sun Ji out.